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기대주 섹터죠.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알아볼 예정이고 대기업의 바이오 섹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2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환율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4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기도 하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서는 어떤 명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 자체가 워낙 강력한 경기 침체나 불경기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글로벌 불경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러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올라올 때도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랑 우량주들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온다 안 온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인데 결국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확보해 놓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나머지 물량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전부 다 현금 확보해서 기다렸다가 싸지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 그동안 원전주도 많이 갔고 지금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것들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계속 매수해 나가되 현금만 일정 정도 확보하고 진행하면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니까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로봇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드렸고요. 경기민감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불경기가 오랜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결국 호경기를 준비하는 경기민감 업종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섹터를 봤을 때는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철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 중국 반덤핑 관세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열연 강판이나 후판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이벤트로는 이번 달에 열연 강판 예비 판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 달에는 후판 본 판정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랑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철강 관련된 이벤트가 많은 만큼 반덤핑 관세가 진행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꽤 있겠죠. 오랜 시간 저평가되어 있었고 중국의 저가 물량이 너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던 한국의 철강사들이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인프라라는 틀로 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프라 안에서도 지금 철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벤트도 많이 있고 수급 역시도 철강 쪽으로 우선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철강,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을 주축으로 섹터 분산 투자하고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실적들도 같이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도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아요. 31일 날 결정하는데 빨리 하면 7월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연준 안에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8월은 금리 결정 안 하니까 빨라야 9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9월인데 그러면 9월 이후부터 일단 연말에 금리 인하 한다고 했으니까 연말부터 제가 보는 본게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때 금리 인하하면서 또 한번 시세를 주거나
그 전에 주거나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약바이오는 작년 중순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작년 중순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왜 여태 못 갔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못 갔냐 하면 작년 중순부터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중요한 건 연말에 또 뭔 이벤트가 있었죠. 트럼프 당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1월부터 금리 인하를 딱 멈췄습니다. 왜?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가 시작됐거든요. 그 관세 이벤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월부터는 인하하던 금리를 스탑. 여기서 그냥 쭉 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7개월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7개월 동안 그냥 비리비리 했던 거예요. 내리고 있던 금리가 그냥 스탑돼 버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멈췄던 제약바이오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받는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미국 진출한 기업들, 심지어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어디에 대한 포커스가 중요해질 수 있냐면 결국에는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느덧 1,400원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율 얘기 꺼내면서 환율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좀 좌시하면 안 된다 얘기할 때만 해도 1,370원, 80원 이랬는데 90원대 올라서기 시작했고 좀만 더 올라가면 1,4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고 항상 수출을 잘해야 됩니다. 미국 의약품 관세 때문에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진출 좋은데 의약품 관세 200% 때린다는데 제약바이오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200% 관세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표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 생물보안법입니다. 중국의 우수그룹을 몰아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나오는 거고 결국 그 보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맹국인데 뭘 훔쳐갑니까? 이게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게 이미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 또한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의약품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막 진출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딛고 오히려 더 올라갈 거예요. 실적이 어차피 이전보다는 좋아지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라고 매 분기마다 뜰 겁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일단 피하 주사 제형 키트루다 SC 요걸로 초대박 터뜨렸고 작년에만 해도 계속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인데 그 플랫폼 기술력으로 600억 순이익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1,100억, 내년엔 5,000억, 내후년에 6,000억대가 예상됩니다. 일단 이익 늘어나는 속도부터 말이 안 되고요. 마진율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순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이 83%, 87% 이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도 완전 초대박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PER이 40배밖에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은 저는 기본 100만원 봅니다. 기본 100만원부터 얼마나 가냐가 차이가 갈릴 거라고 봐요. 지금 50만원 안 되니까 아직도 2배 이상 간다고 보는 거죠. 리가켄 바이오도 신고를 뚫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LCB84 파이프라인 자체가 워낙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자본력까지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웬걸 과자 만드는 오리온이 갑자기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해버립니다. 자본이 일단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요즘에 K컬처다 해서 K-팝 데몬헌터스도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거의 겨울왕국급 흥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식문화도 난리가 났잖아요. 불닭볶음면 초이트 치고 그래서 삼양식품 어마무시하게 가는데 그럼 과연 삼양식품만 가겠냐? 오리온도 가지 않겠냐? 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 자체가 오리온이 어마무시해서 그 자본력을 기반으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날개를 달아버렸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내후년 영업순이익이 500억으로 80억 뜁니다. 일단 2028년은 영업이익 4천억대가 예상돼요. 시총이 5조거든요.
10조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세 번째로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는 최근에 또 조정을 줘서 오히려 매수하기가 좀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ADC, 플랫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인데 이거의 성장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탑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같이 비비면서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L 206이랑 ABL 209 이거를 링커 약물 기술 적용해서 개발 중인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 IND를 통해서 고영암에서 ADC 파이프라인 추가해서 플랫폼 확장하는 바이오텍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 4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박스권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인데 순식간에 4만원에서 8만원까지 2배를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죠.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매력적인 게 사실이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이익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부터 좀 많이 뛰어요. 아직은 이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가면서 100억, 200억, 300억 단위로 이렇게 뛸 걸로 기대됩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2028년으로 가게 되면 거의 400억 정도 규모를 기대하고 있고 매출도 2,700억까지 뛸 걸로 예상돼요. 마진율도 굉장히 준수하고 부채 비율도 2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마진율도 1%대에서 7%, 13%대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좋다고 그랬는데 한 차례 급등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좋다고 한 자리보단 떨어졌어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만원 위로 안착하면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의 가격대를 좀 깔아준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량주. 녹십자는 제가 HK 이노엔보다 조금 저평가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량주다 보니까 미국의 알리글로로 진출한 걸로 지금 이익 규모가 엄청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였고 과거에 이익이 좀 잘 나올 때도 7, 800억 정도였어요. 영업이익 7, 800억대가 나올 때가 21년, 22년 이때 좀 많이 나올 때인데 계속 쪼그라들다가 올해부터 회복세로 접어들어서 한 700억 근사치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900억 1200억대까지 기대됩니다. 그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네 자릿수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드디어 네 자릿수로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60억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녹십자 네 자릿수 영업이익률 찍었던 게 마지막이 2009년, 2010년 이때예요. 영업이익 순이익 1000억대 찍고 이럴 때죠. 근데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1000억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도 규모 자체가 많이 확장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PER도 한 20배 정도 수준이라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 메리트는 있다. 다만 좀 뜨고 나서 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저평가 측면에서 마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라서 매력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HK 이노엔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HK 이노엔은 진짜 얘는 가야 될 건데 못 갔던 게 얘는 FDA 임상 통과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때 한번 급등했던 건데 다시 주저앉았단 말이죠. 이거 좀 어처구니 없어요. 이거 진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태 안 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안 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사업도 그다지 잘하고 있진 않아서 수익성이 좀 까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워낙에 K캡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매출도 K캡 쪽에서 많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목표가는 계속 유지하거나 올리고 있고 매수 투자 의견 역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 정도 저는 괜찮게 보는데 이미 슈팅이 한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휴젤이나 파마리서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필러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휴메딕스거든요. 휴메딕스가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송하고 이러면서 시간이랑 돈이랑 날려먹고 했는데 이제라도 본격화하면서 열심히 하면
바디필러 제품 승인도 떨어져서 브라질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계속 나올 걸로 기대돼요. 러시아 쪽도 초도 물량 선적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출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도 한류가 전파되면서 K뷰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같이 효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양책에 따른 시장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 준비하는 분석 자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금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외화 수익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가 빨라야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을 일정 비율 확보하되 성장 가능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성장 트렌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할 때는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각 기업의 실적 성장성과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분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